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주제는 잠들기 전엔 어떤 책을 읽을까입니다. 책쟁이들의 특징이죠. 여행 갈 때 책 챙겨 넣기, 대중교통 이용할 때 책 챙기기, 친구들 만날 때 책 챙기기, 그리고 자기 전 침대 옆에 몇 권의 책을 쌓아놓기. 비록 휴대폰의 유혹에 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잠들기 전에 책을 읽죠. 그러다가 이제 잠들기 전에는 주로 가벼운 책들을 읽게 되는데요. 최근에 읽은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근데 이분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잠들기 전에는 어떤 책이 좋은가? 너무 흥미진진해서도 안 되고 또 휴대폰의 유혹에 질 만큼 너무 지루해서도 안 되는 책. 그러면서 과학, 인문, 사회 쪽 논픽션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책이 좋다고, 줄긋기도 좋고 북마크하기도 좋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흥미진진하면 결국 밤을 새게 되죠. 저는 주로 따뜻한 책들을 읽고 그리고 좋아했던 책들을 읽게 되더라고요. 자기 전에. 그래서 여러 번 읽었던 책들이 주로 침대 옆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유명하죠. 이다 작가님의 작게 걷기입니다. 작게 자주 행복하기라는 제 나름의 제목을 지어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가을의 끝머리인데 이렇게 어느 날 펼치니 봄이 와요. 그것도 괜찮고요. 겨울에 여름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다 작가님의 동네 이야기예요. 소소한 골목에서 만나는 꽃과 나무, 여행 가서 보게 되는 일출, 그 다음에 노을, 온갖 이야기들인데요. 마치 친구가 여행 가거나 혹은 어디에 가서 그림과 글을 써서 제게 붙여주는 편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따뜻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고요. 그리고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예쁜 그림과 글이 담겨 있어서 잠들기 전에 읽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일 1페이지류,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심리 수업 365일. 정여울 작가님이 쓰셨어요. 한 번 정독을 했고 책상 옆에 놔두고 어느 페이지든 펼치거든요. 근데 내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혹은 다양한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주로 어린 시절의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그때 느꼈던 죄책감들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버리라 혹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위로 같은 책이거든요. 최근에는 죽음이라던가 나이 들음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특히 나이 들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헤아리는 나이에 대해서 윤동주 작가님의 별에는 밤 이야기를 하면서 별 하나의 사랑처럼 별 하나, 별 둘 이렇게 나이를 별로 헤아려 보는 건 어떨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위로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상투적이지만 이겁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편이 아닌가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겠죠? 상투적인데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책들입니다. 그림 관련 책, 그림책인데요. 이것도 이제 작가님들이 다양하셔서 한 챕터 한 챕터씩 읽기 좋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림책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고 바로 동화책, 어른들의 책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이 어릴 때 아이랑 그림책 읽는 게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림책계의 BTS라고 해도 되나요? 이지은 작가님, 팥빙수의 전설하고 너무 재미있는 책들이죠. 이 작가님의 강아지 이야기, 네, 그리고 삶의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 외에 작가님들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도 이제 화가를 소개하는 건데요. 이것도 화가 한 분 한 분이라서 읽다가 잠들어도 되고요.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정영주 작가님의 사라지는 풍경이에요. 예쁘죠? 어린 시절 이런 집들에 살면서 골목길 뛰어놀던 생각도 나고요. 지금이라도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한여름밤 저녁을 먹고 나서 가로등 아래 아이들이 모여서 막 뛰어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빛나는 눈물전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의 작품을 모은 작품전이거든요. 여기에 작가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오히려 눈이 보이는 아이들은 꿈도 나도 잘 찾지 못한다.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선택지와 색깔 속에서 계속 망설이고만 있다. 이 색깔 저 색깔 덧칠하다 보면 결국 검정일 뿐 나의 첫 마음색은 아득해진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절에 정말 어울리는 그림이거든요. 김강한 작가님의 모과예요. 우리 정무라 그러면 멈춰 있고 가만히 있고 조금은 답답한 듯한 느낌인데요. 김정한 작가님의 이 모과는 가만히 있는 정무라임에도 불구하고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가요? 이 아름다운 색깔들에서 생기가 막 뿜어 나오는 것 같아요. 통통 튀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을의 햇살이 모여서 반짝거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 좋게 잠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바로 이겁니다. 눈의 황홀이란 책이거든요. 비주얼로 보는 문화사이자 광대한 이미지의 박물관이에요. 말 그대로 뭐 기하학 문이라던가 다양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책도 예뻐요. 요렇게 요렇게 중세시대 때 이제 금단을 깨기 위해서 예쁜 여인의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 책 여기 책등 같은데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줄무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워낙 줄무늬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왜 중세의 줄무늬가 악마의 그 무늬인가? 어디서부터 문양이 시작되는지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혼돈과 다양함이 그들에게 좀 충격적이고 그리고 불쾌함을 줬고요. 또 이슬람인들이 사막에 살다 보니까 줄무늬가 가장 눈에 띄다 보니 줄무늬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해요. 거기에서 오는 악마적 이미지. 그래서 주로 배신자라던가 광대, 광인들이 줄무늬로 표현됐다고 합니다. 이런 줄무늬가 이제 미국의 혁명 정신과 합쳐지면서 자유를 의미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스프라이트는 이제 광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해군들이 많이 입었는데요. 그 이유가 배에서 말을 안 들으면 주로 채찍질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채찍질을 당하고 나면 몸에 줄무늬가 생기잖아요. 빨갛고 파랗고. 그래서 그 줄무늬에서 마린 스프라이트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벽지라던가 가구, 인테리어 등의 줄무늬가 쓰이면서 하인들이 눈에 띄지 않기를 벽지 같은 존재이길 바라면서 하인들에게도 스프라이트를 입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위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너드. 특히 우리나라는 교복에 그 줄무늬가 많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그 줄무늬 교복을 못 입는다고 해요. 그게 버버리의 특허래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버버리의 특허라서 그 특허권을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교복에서 줄무늬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 줄무늬 있죠? 특유의 줄무늬. 그리고 가끔 정말 잠이 안 오는 밤에는 한 번씩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순정 만화 같은 책이죠. 그러다 보면 잠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잠이 안 오는 때는 요걸 사용하기도 하죠. 제가 요번에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요. 뭘까요? 병따개입니다.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 또 잠이 오기도 하죠. 억울한 뭐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 해소해주는 행운의 열쇠 병따개죠. 실제로는. 네. 여러분들은 잠들기 전 어떤 책들을 읽으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